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작년과 다르다 매물이 쌓인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매물 쌓이는 서울 아파트. 두 번째, 작년과 다르네 보류지 매각 실패. 마지막으로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매물 쌓이는 서울 아파트. 요즘 적극적인 매수자 없어요. 매물 쌓이는 서울 아파트. 아시아경제의 기사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요즘 매수 관련 전화는 거의 없다며 사실상 거래 절벽이라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올해 8월 달까지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그 적은 거래량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시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징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자, 아까 거래량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낮은 거래량 기준이 5천 건 이하였거든요. 자, 그런데 9월달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10월 23일 기준으로 2,573건이 등록됐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거래 등록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은 기간에 거래 등록하는 기간 계산해 보면 3,000건이 안 될 걸로 보여요. 9월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3,800건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거래량이 5,000건 미만으로 바닥을 끼웠는데 진짜 9월 달에는 거래 급감 상황 나올 것이다. 3,000건도 안 될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징표는요, 바로 심리지수 변화입니다. 서울에 살 집 없다. 정부, 민간 통계 모두 매수 심리 대폭 위축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심리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01.6이 나왔답니다. 10월 18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5주 가까이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더라. 조만간 이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더 적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죠. 근데 이게 정부 통계뿐만 아니라 민간 통계에선 더 급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요, 서울 매수의 지수가 86.1밖에 안 돼요. 전주 94.5 대비 8.4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점점 하락폭을 키우다 보니까 이거 진짜 뭔가 변화가 있긴 있구나. 사람들이 이제서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지표를 뒷받침하는 세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매물 증가예요.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7월 때까지만 해도 진짜 매물 정말로 적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정부의 정책 실패다. 시장 봐라. 지금 매물 급감 상황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매물이 껑충 뛰어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경기도 지역도 비슷합니다. 정말로 빠르게 매물이 수직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두 가지 원인 측면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매수자가 안 나타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주택가격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매도자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전세 매물 증가세요. 지금 전세 매물 증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000건 넘게 등록이 됐는데 워낙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어날지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지역은요, 더 심각하게 늘어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안정되면 매수세가 잘 안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가격이 안정세가 아니라 하락세로 가게 될 경우엔 매도 압력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왜냐면은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 못지않게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이거 다 금리 탓이다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전세 매물 증가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이렇게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은 한 달 정도 뒤에 시세 변화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징표는요, 언론들이 가격 피로감과 대출 규제를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살펴볼게요.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 가격에는 못 사겠다는 인식이 퍼진 탓이래요.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더욱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그래서 가격 피로감과 대출 규제가 겹쳤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금리 변화와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출금리가 작년 8월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전세대출금리 거의 0.5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특히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준금리 한 번 올린 거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올릴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은행들은 한 1.5%를 보고 있고요. 일부 IB들이나 이제 해외 기관에서 1.75%까지 보더라고요. 자, 이르게 지금 0.75%에서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신용대출금리하고 전세자금대출금리는 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작년과 다른 해 보류지 매각 실패 소식입니다. 자, 어떤 기사였냐면요. 반포 아파트 보류지 24평 27억에 사라고 현금 부자도 싫다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보류지가 뭐냐면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수 변화 등에 대비해서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입니다. 요즘은 1+1을 신청했다가 대출 규제나 아니면은 이제 세제 규제 때문에 이 1을 포기한 조합원들 매물들이 보류지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류지 입찰할 때는 청약통장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데 조합에서 이걸 굉장히 비싸게 매각을 합니다. 주변 시세 거의 인접하게 매각을 해. 그냥 주변 시세대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시세로 내놓고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류지 매각 성과는요. 아파트 시장 방향을 알 수 있는 촉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계속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이 가격에 시세대로 내놔도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시중에 매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 보류지가 팔려요. 그런데 지금같이 주택가격 고점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앞으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 주변 시세를 내놓으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진행된 보류지 매각건 결과를 보면요. 반포구 DH 반포 라클라스 보류지 5가구는요. 전용 59제곱미터 29억 원, 전용 84제곱미터 4가구를 33억 원에 책정을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가격을 안 낮추고 11월 초에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자,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 원 같은 경우는요. 올해 2월부터 보류지를 매각했는데 안 팔린 매물이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는 26억, 전용 84제곱미터는 30억, 그리고 전용 114제곱미터는 35억 원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지금 조합에서는 가격을 안 낮추고 세 번째 재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은평구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한 가구 매각을 위해서 5차례 공고를 발표했는데 16억 5천에 내놨는데도 안 팔려서 계속해서 재공고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류지 매각이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도자는 난 이 가격 아니면 못 팔아 이렇게 굳게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자는 지금은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지금 관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래 급감 상태와 기준금리 인상이 병행되어야 이 매도자의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하루아침에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길고 긴 힘겨루기 이후에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11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바로 부동산이 하락 기조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매도자의 힘이 빠지고 매수자의 힘이 강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12월부터는 아무래도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엇갈리는 내년 집값 전망. 자, 최대 변수는 전세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엇갈리고 어떤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요, 아직 고점 정조 정도로 판단되는데 이 같은 추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진다면 경제학적으로도 명확하게 고점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부동산 시장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고점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지면 이건 명확하게 고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면에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요, 떨어지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격은 안 떨어지고 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쇼킹 부동산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처럼 심규원 건국대 교수님은 이제 공급 측에서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이분들은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1분기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올해 한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12월부터 시장 변화 신호는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내년 주요 변수를 두 가지를 꼽았대요. 첫 번째가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만약에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잖아요. 부동산 투기 억제체가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강력한 투기 억제책, 빈틈을 메꾸는 투기 억제책을 쏟아낼 것이고,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보유세를 크게 강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요, 아무래도 시장 자율에 맡기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투기 억제책이 오히려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값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정말로 큰 변수예요. 왜냐면은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도 계속 따라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구의 전세 만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018년에 계약했던 사람들이 만기를 5% 증액선에서 하고 그 다음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만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2018년 전세 시세 기준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수도권 전체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난 4년간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만기된 사람이 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부담돼야 되네. 자, 그런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한도도 많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를 많이 올리고 전세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축소해야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이 세입자들의 충격이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충격이 크게 되잖아요. 자꾸 기존 주택을 비싸게 매수를 해버려요. 무주택자 평상시에 난 집 절대 안 사야지 하다가 언제 흔들리냐? 전세 만기되는 시점에 대부분 흔들려요. 집주인이 전세금 2억 올려주세요, 3억 올려주세요. 그때 대부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5%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올라가야 이 전세 대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내년 하반기가요, 무주택자의 사실상 마지막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세 가지 부동산 소식,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할 가능성, 조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저 호가가요, 최고 실거래가 또는 최저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형성된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래급감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연속된 기준금리 변화에 부동산 시장이 작용한다 말씀드렸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내재 가치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 서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